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부산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프리미엄 오션 라이프 애들린 뜰이죠. 그래서 이게 동삼 혁신도시 맨 앞에 지어지는 아파트다라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삼 혁신도시 이 보시죠. 이 보시면 이렇게가 이제 다 서울이죠.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죠. 부산. 이렇게 부산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쪽에 용도죠. 용도 쪽에 이렇게 해서 용도죠. 용도 쪽에 여기 보시면 동삼혁신도시가 이렇게 있고 일단 역은 없죠. 역은 없어요.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고 보자면 당연히 용도 있으니까 바닷가 오션뷰 있을 거고 당연히 바닷가 따라서 산책로 있을 거고 나머지는 지어지는 거고 당연히 교육 환경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대단지형이다 라는 걸 거예요. 그리고 북한 통합 개발, 항만에 관한 어떤 통합 개발들,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 도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이곳이니까 이곳이 있고 지어지는 곳이 이런 쪽에 지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역이 없다는 거죠. 역이 없다 정도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동삼 혁신도시니까 혁신도시 어떤 지역 내다라고도 볼 수 있고 부산이니까 광역시다라고 볼 수 있죠. 광역시 역세권은 아니다 정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는 두 번째는 광역시 쪽에 붙어 있는 혁신도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지점들이 역세권 지역이 아니니까 6점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그런 느낌이라면 당연히 부산 내에서 역세권 아파트들보다는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김영삼 정부가 있었죠. 김영삼 정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평형대가 1억 8,200이었다는 거예요. 1억 8,200이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가면 그 1억 8,200이 대한민국은 그런 거죠. 1993년도부터 2019년까지 6배나 5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대충 1억 8,200이 11억 정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점에서 현재 여기 보면 우리가 이곳을 4점대 정도로 본 거죠. 4점대 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이 금액들이죠. 이 금액들에서 서울 가격의 한 40% 정도대로 봐본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대는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8억 8천 11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화 평가 자산으로 봤을 때 달러로 보면 당연히 달러의 어떤 가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이 있겠지만 원화적 가치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9하고 11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네 번째 정도다라고 한다면 9, 4, 36, 10 해서 40, 11, 4 하면 44 이렇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용 면적 우리가 25평에서 우리가 그걸 긁고 와서 본다면 이게 이제 매매 가격이겠죠. 이게 1단지고 이게 2단지라고 했을 때 이 금액들이 4억 4천 이렇게 있고 3억 6천 이렇게 있고 해서 이 안에서 이렇게 결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약간 더 큰 금액들도 있지만 4억 5천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에 서울 가격의 40% 수준대로 되고 있었다. 40%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0% 수준 그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전에 있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는 2014년도에 지어졌던 이 아파트가 이제 용도에 있는 아파트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3억 9천이라면 또 3억 7천이라면 그 금액대는 6.1이었던 거죠. 2016년도에 6.1이었다면 이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좀 비싸게 들어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좀 비싸게 들어오셨다. 광역 시내에서 있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렇게 들어오신다면 들어오실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그거죠. 2016년도에 차라리 다른 광역시죠. 부산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에서 역세권 아파트
아파트들 아니면 뭐 굉장히 그 광역시 내에서도 선호된 지역에서 이 정도 금액대로 어떤 신축이 나와 있었다면 그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큰 거였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곳은 뭐 부산에서 뭐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고 어떤 위치 자체가 약간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산만 좋은 게 아니죠. 뭐 이럴 때 뭐 대전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대구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점수대가 좀 컸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보신다면 그런 거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로 놓고 보자면 현재 이 금액대로 나와 있는 거죠. 4억 4천 120만 원 또는 뭐 3억 6천 뭐 3억 7천 대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최고층이겠죠. 아래층으로 가면 좀 더 싸죠. 한 4억대 정도로 나와 있다라면 뭐 대략적으로 한 4.5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본다면 여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뭐 자기 자리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가치도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보자면 지금은 그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러면 지금은이죠. 지금 우리가 보자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굉장히 어떤 부동산 가격의 어떤 부동산 투자의 어떤 메카라면 당연히 수도권이죠. 수도권이고 당연히 서울이라면 바로 이 지역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적 목적으로 오른 거죠. 투자적 목적인 시기에서 서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놓고 보자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어떤 반영했다는 거죠. 부동산이 반영했다. 그것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라는 곳에서 그 특히 역세권 아파트라는 곳에서 뭐 그랬던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그려놓고 보자면 지금의 시대는 이제는 이제 안정기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GDP겠죠. 우리가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이렇게 모아놨던 GDP.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기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나온 거죠. 벤처도 나오는 거고 스타트업도 나오고 그렇게 만들었던 GDP를 전부 반영한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뭐 아파트 시장에서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 때는 이제는 조정의 시기 또는 시기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 시기 때는 이제 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적 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프리미엄 오션뷰가 뭐 지금 3억 6천에서 4억 4천 뭐 그 사이로 이렇게 나와 있죠. 아파트가 있으면 뭐 낮은 층은 걸고 막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거는 뭐 적정 수준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적정한 수준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GDP를 더 모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거주적 목적으로 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게 뭐죠? 애들린들의 뭐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순서가 꼬였는데 이 부분을 살짝 얘기하자면 용도 이 아파트가 있죠. 이 미주 브리튼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3억 7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은 3억 4천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사람들은 이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과연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이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때 시기를 본다면 2016년은 10과 8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년 안에 이 시기가 11과 9의 시기로 바뀐 거죠.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왜 이 시기를 놓고 보자면 이건 이제 구축이잖아요. 어쨌든 신규 분양은 아니니까 2014년도니까 2017년 뭐 한 2년 3년 된 그 아파트인데 우리가 이 시기라면 대충 이 가격대로 분포돼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금액대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이 영역대로 들어오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이 영역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봤을 때 우리가 뭐 이분들이 좀 더 비싼 쪽의 가격대로 들어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신규 분양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개별 물건으로 나왔을 때 이제 불이나게 가서 사셨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잘못됐냐 하면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 경제가 한 20% 정도 아니 10% 정도 더 성장을 하면서 이 금액들이 그죠. 3억 7천이라는 금액이 10% 할인하면 뭐 3억 2천 정도의 느낌으로 바뀐 거죠.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이분들이 4만 달러를 기대해 볼 수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지금의 뭐 3억 4천으로
나와 있는 뭐 매물들도 있어요. 3억 4천. 그러면 이분들 다 포함하자면 근본적으로 어떤 3억 중반이죠. 중반에 있던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4만 달러로 간다면 그런 거죠. 지금은 3만 달러 가격인데 이게 GDP가 더 늘어나서 대한민국이 4만 달러로 간다.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가고 이게 4만 달러를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러면 이분들이죠. 이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뭐 3억 4천이나 나와 있거나 3억 6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우리가 용도에 있는 다른 아파트도 과연 이 아파트들이 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매수죠. 그게 매수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때 이게 내가 여기서 10년간 살겠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한 사람과 어떤 전세로 산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매수한 사람도 4만 달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아파트가 뭐 3억이나 3억 6천 뭐 그 정도니까 가능한데 이 아파트가 뭐 5억 2천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4만 달러대에 4만 달러죠. 4만 달러대 가격을 이미 전부 반영해 버린 거죠. 4억 뭐 4억 5천에서 뭐 5억 2천 막 그 정도라면 9천만 원 정도 더 비싼 거잖아요. 9천에서 아니면 1억 정도 더 비싸다면 이미 4만 달러대에 형성된 가격을 미리 대버린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무엇이냐면 별로란 거죠. 이럴 때는. 그러나 지금 뭐 3억 4천대로 거래되고 있다. 아니면 뭐 어떤 물건 아래 1층에서 뭐 3억 2천 그 정도로 나오고 있다면 이때는 매수하고 뭐 전세가 있다면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애들린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주택이죠. 주택을 내가 거주적 목적으로 청약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적정하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GDP가 부족한 거죠. 경제적 GDP가 부족해서 GDP를 키우는 뭐 기업 쪽에 뭐다 난 투자를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세를 살고 기업 쪽에 약간 투자를 했다가 내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어떤 4만 달러 근처 때 갔을 때 신규 분양을 받겠다. 뭐 그런 전략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 거고 다양한 뭐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뭐 위치에 있는 뭐 아파트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 가격대는 뭐 적정하게 그 분양가가 나왔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